잠깐만요. 밤에 소변 때문에 몇 번씩 깨신다고요? 그래서 전립선 검사 받으러 병원 가려고 하셨다고요? 아니,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이유가 전립선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밤에 화장실 자주 가면 10중 8구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에서 전립선 검사 받기 전에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야간뇨 정말 전립선 때문일까? 먼저 야간뇨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간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 하룻밤에 2번 이상 깨면 야간뇨라고 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간뇨의 원인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도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거나 요도를 좁혀서 밤에 자주 깨게 되죠. 하지만 이건 야간뇨 원인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야간뇨의 주요 원인들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예상 밖의 야간뇨 원인들, 첫 번째 수분 섭취 패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수분 섭취 패턴입니다.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밤에 마시면 확실히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맥주나 소주 같은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항긴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두 번째, 다리 부종과 체액 재분배.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원인인데요.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와 발목에 부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부종이 빠지면서 체액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수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소변량이 증가하는 거죠. 특히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정맥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세 번째, 수면 장애.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도 야간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장에서 심박 나트륨이뇨 펩티드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신장에서 소변 생성을 늘리거든요. 또 불면증으로 자주 깨는 분들은 깬 김에 화장실에 가게 되면서 야간뇨인 줄 착각하기도 해요. 네 번째, 당뇨병. 당뇨병은 야간뇨에 숨겨진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당뇨병 초기에는 갈증과 함께 야간뇨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최근에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야간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고혈압 치료제 중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밤에도 소변량이 늘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항구울제나 항히스타민제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야간뇨가 시작됐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변비. 변비와 야간뇨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변비로 인해 직장에 변이 쌓이면 방광을 압박해서 방광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특히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서 야간뇨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문제와 구별하는 방법. 그렇다면 전립선 문제로 인한 야간뇨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야간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뇨는 보통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소변을 다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나 소변을 참기 어려운 급박뇨 증상이 함께 있다면 전립선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밤에만 소변이 자주 마렵고 낮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다른 원인을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변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언제 얼마나 많은 수분을 섭취했는지, 언제 화장실에 갔는지, 소변량은 얼마나 됐는지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3일 정도만 기록해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여보세요.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시고요. 그래도 야간요가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리 부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낮에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들어간 자리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종이 있는 걸로. 네 번째로는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요즘은 약국에서도 간단히 혈당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한번 재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야간요 줄이기.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개선해 볼 차례죠. 수분 섭취 패턴을 바꿔보세요. 하루 필요한 수분량은 그대로 드시되 저녁 6시 이후에는 가급적 줄이시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다리 부종이 있다면 낮에 다리를 자주 올려주시고 저녁에는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세요. 탄력 스타킹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다면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충분한 수분을 드세요. 다만 수분은 낮에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수면 환경도 개선해보세요. 침실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2주 정도 시도해 봤는데도 야간요가 계속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해요. 또 당뇨병 가족력이 있고 최근에 갈증이 심해졌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야간요가 질환 악화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소변 검사를 통해 감염이나 혈뇨, 단백뇨 등을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는 혈당, 신장 기능, 전해질 등을 체크하고요. 전립선 문제가 의심되면 전립선 특이항권 검사나 직장 수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초음파나 요류 검사로 방광과 전립선 상태도 확인하죠.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수면 다원 검사를 권할 수도 있고 심장 문제가 의심되면 심전도나 심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증상이 꼭 전립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분 섭취 패턴, 다리 부종, 수면 장애, 당뇨병, 약물 부작용, 변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전립선 문제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소변 일기를 써보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밤잠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